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죠.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당분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기로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21K에서 내려와 지금 20K 구간까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또 어제였죠. 암호화폐 헤지펀드 3에로 캐피탈이 6억 5천만 달러를 채무 이행에 실패하면서 또 결국 디폴트에 처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투자 자세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또 유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출 플랫폼들이 줄줄이 계속 뭐 파산 나네, 뭐 빚을 못 갚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셀시우스 이제 사건도 그렇고 굉장히 좀 뒤숭숭한데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근데 지금 시장이 이런데도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암호화폐 이제 또 알트코인들은 또 굉장히 많이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 5천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많이 리스크 코인도 그렇고 뭐 스토리지, 어제는 스토리지 뭐 스트라이크 코인들 굉장히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순환 펌핑이 막 나오는 종목들 막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가 어떻게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코인 공략까지 잘 잡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횡보장에서 또 수익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투더골드문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코인 소식 알아볼 텐데요. 오늘 유일 전문가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화면 보시죠. 네, 인기 래퍼 뮤비에 등장한 BAYC 에이프 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또 에미넴과 스눕독 뮤직비디오에 BAYC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이프 급등이 올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인님? 네, 이 에이프 코인이 개별적 이슈로 인해서 이제 오른 거기 때문에 이런 유명을 이제 뭐 래퍼, 전 잘 모르는 래퍼지만 아무튼 미국의 유명한 래퍼라고 합니다. 뭐 에미넴과 스누프독이 있는데, 이런 이제 유명 래퍼가 이제 메타버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캐릭터를 변해서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잠깐적으로 급진적으로 상승했을 뿐이지, 네네. 뭐 이 에이프 코인이 기술력으로 이제해서 뭐가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올랐을 때는 매매하기엔 좀 껄끄럽다라고 네네.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올랐을 때 매수하면은 반드시 손실 볼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이슈가 있더라도 그냥 이슈로서만 알면 된 것 같아요. 네, 알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런 걸서 뭐 호재가 있다 그래서 막 매수를 해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FTX 모건 크릭이 블록파이 지분 인수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셀시우스와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또 블록파이가 조금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 이제 대출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줄이 계속 지금 뭐 파산 이런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 이 대출 업체들이 또 다른 곳에 또 대출하고 빌려오고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한쪽에서도만 망가지기만 하더라도 도미노 형식으로 하나씩 다 이제 무너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뒤에서 또 셀시우스랑 제가 이제 3AC 이제 등등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대출 업체들이 하나씩 무너지다 보니까 좀 유명 기업에서 좀 좋은 가격에 싸게 이제 인수를 하려고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버리기, 회사는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좀 이렇게 큰 기업들이 와서 인수하려는 그런 싸움이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란에서 2달 내에 디지털 리알 시범을 운영 착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디지털 화폐 CBDC 계속해서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CBDC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에 이어서 이란까지 지금 디지털 화폐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CBDC 같은 경우는 어쨌든 디지털 화폐잖아요. 저희가 일단 쓰고 있는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디지털 화폐인데, 이제 여기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더해갖고 우리가 이 코인도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코인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데, 이 CBDC까지 아직 기술적인 접목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일단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어느 정도 변동폭이 줄어들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같이 결합이 돼서 이제 CBDC가 나오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는 그냥
디지털 화폐가 지금 계속 발전하게 있구나. 많은 나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파산 준비하는 디파이 플랫폼 셀시우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셀시우스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파산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셀시우스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얘기를 드려보자면 먼저 이더리움 먼저 얘기를 드려야겠죠. 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먼저 설명드릴 건데 그냥 바로 얘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바로 썰전 코너로 이어가는 건가요? 네, 바로 네네. 이어가도록. 그럼 계속 저희가 이제 최근 암호화폐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유일 전문가님께서 이제 셀시우스 얘기해 주실 겁니다. 네, 먼저 셀시우스 얘기하기 전에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그 전에 이제 POW 이제 작업 증명 방식 이제 채굴해서 POS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제 스테이킹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보상을 맡기게 되면은 연이자가 한 약 4%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이자는 좋아요. 이자는 좋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냥 오랫동안 이더리움 이제 스테이킹의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이 자산이 묶이게 되거든요. 이 묶이게 되는 것을 막기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리도 파이낸스에서 우리에게 이더리움을 애시를 해주면 우리가 대신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해주겠다. 대신 우리는 너희들에게 증표로서 ST 이더를 줄 거야. 이 ST 이더가 무엇이냐? 이게 이더리움과 1대1로 패깅된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에 내가 맡겼다는 증표를 주는 거다. 그 증표를 이제 ST 이더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말 좋은데?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자산이 묶일 필요가 없이 난 이더리움을 맡기고 그거에 대한 증표로 ST 이더를 받는다. 그 ST 이더로 이제 무엇을 하냐? 이제 여기서 셀시우스가 나와요. 셀시우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ST 이더를 우리에게 맡기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한 70%를 이더리움으로 대출을 해줄게. 그러면은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죠. 얼마나 이게 자산이 묶일 필요도 없이 ST 이더를 또 내주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70%를 또 돌려받아요. 그 이더리움 가지고 또 다른 코인은 뭐 투자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해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또 이럽니다. 이더리움 가지고 다시 리도 파이낸스에 맡기고 다시 ST 이더를 받아요. 그리고 또 이자 늘어나겠죠. 자기가 돈은 이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밖에 없는데 계속 막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받고 차익적으로 ST 이더 받고 또 계속 대출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좀 빚은 이제 눈덩이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셀시우스 입장에서는 ST 이더 가지고 이제 커브에서 또 ST 이더를 주면은 우리는 너희에게 이더리움을 또 다시 대출을 해줄게. 또 셀시우스에서 이제 커브에다가 ST 이더를 주고 이더리움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대출에 이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ST 이더가 이제 이더리움과 1대1 패깅이 깨졌어요. 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있죠. 아무래도 루나랑 이제 테라 사태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내가 이제 테라를 맡기면 연이자 20%를 줬는데 그게 1대1 이제 1달러와 패깅이 1대1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이거 ST 이더가 좀 불안한데 1대1 패경이 깨졌는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한 명 이제 두 명씩 빠르게 이제 출금을 원하는 거예요. 원하다 보니까 이제 셀시우스에다가 우리 빨리 ST 이더 줄 테니까 이더리움 줄 테니까 빨리 ST 이더 빨리 줘라. 우리 빨리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셀시우스 입장에서는 커브에다가 이미 ST 이더를 줘버렸는데 다시 이제 회수를 빠르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고갈이 나다 보니까 뱅크런 사태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입출금을 일시적으로 막았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좀 많이 폭락을 했죠. 그때 비트코인도 많이 폭락을 했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파산 위기에 놓였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또 파산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충을 막았을 때만 해도 이제 정말 파산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 정말 어떡하냐 불안하다 하는데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그때만 해도 200만 원 후반대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 150만 원, 160만 원 사이까지 굉장히 많은 폭으로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더리움 자체가 이렇게 큰 폭으로 단기간에 하락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더리움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자체의 기술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자체에서 좀 연결고리해서 잘못 인용되다 보니까 그런 사태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만약에 가지신 분들이라면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셀시우스 짚어주시면서 또 이더리움 가격까지 체크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POW 방식에서 POS로 전환하는 지금 2.0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조금 많이 하락은 하긴 했지만 다시금 조금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분명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장이니 뭐 루나 사태니 계속 겹겹이 악재가 쌓이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에서도 말썽이고 디파이 세계에서도 지금 말썽이다 보니까 지금 코인에 대한 좀 신뢰가 깨지게 되면 이 모든 시장이 다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뢰가 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신도 안 그래도 꺾여 있는데 더 이상 자금이 흘러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좀 고래들은 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보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개인 지갑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현상은 이제 지금 당장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다. 나중에 추후에 미래의 가격을 보겠다라는 이제 홀더분들의 이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계속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미래의 가격이 더 추후에 급진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셀시우스 파산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제가 오프닝에서 짚어드린 3AC, 3에로 캐피탈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유일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세요. 네, 3에로 캐피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헤지 펀드 이제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사람들 자금을 받고 뭐 이자도 내주고 투자를 합니다. 자기 이제 여기서는 좀 이제 레버리지를 좀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청산가가 있습니다. 청산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ST더에 투자를 하고 이제 그리스케일에 이제 BTC, GBTC에도 많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ST더가 좀 패깅이 깨지다 보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좀 손실이 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좀 청산이 많이 나고 있었어요. 많이 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담보금을 더 넣지 않으면은 대량으로 좀 청산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자금이 없으면은 여기서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청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다 쓴 거죠. 근데 거기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거기가 이제 팔블록스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허락 없이 너희는 우리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다 줄 수 없는데 왜 너희들은 썼냐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자꾸 다른 소리만 합니다. 이상한 다른 소리만 하면서 우리 3회시다 괜찮다 조금만 기회를 뭐 시간 좀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남의 돈을 끌어다 쓰고 빨리 100만 달러를 빌려갔는데 빌려간 것도 아니죠. 그냥 몰래 끌어다 쓴 거죠. 이 100만 달러를 빨리 채워놔라. 이 팔블록스에서 계속 빨리 채워놔라. 3S한테 말했다. 3S에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곳에 이제 우리 돈 많으니까 조금만 버텨줘라. 우리 금방 회복한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블록스 좀 화가 나서 이제 트위터, 이제 SNS를 통해서 3S에서 이렇게 우리 자금을 막 마음대로 썼고 막 이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또 깨지게 돼요.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청산 당하게 되고 자금이 동결이 났어요. 자금이 묶여버렸습니다. 이 사태를 막아야 하는데 자금이 동결이 나면서 이 사태를 어찌할 수도 없는 지금 이런 위기에 놓여 있다. 암호화폐 이제 대출 플랫폼들이 정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디파 이제 탈중앙화 금융 이제 거래소가 아니고 아무래도 좀 중앙화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씩 쌓이면서 문제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수익률도 최근에 좋았고 정말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실수로 인해서 정말 무너졌다. 그렇게 된다면 좀 정부에서 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앙화 거래소라고 해도 계속 이런 문제점이 연이어서 나오고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이 줄줄이 파산으로 나온다면 이 정부에서도 정말 나중에는 강력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고 제2의 루나 사태 뭐 이런 사태를 또 막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도 강력하게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저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껄끄러울 거다. 이런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못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도 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3에로 캐피탈은 루나에 정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걸로 조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계속해서 루나 때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 이런 파산 사태로서 거의 이제 회생이 불가한 건지. 네, 아무래도 지금 사태로 보면은 좀 회생이 불가해 보입니다. 불가해 보이기 때문에 루나 사태도 거의 뭐 현물 시장에서의 이제 청산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영원에 수렴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좀 많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아날 수 있다면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면 다른 좀 대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기업에서 좀 인수를 해서 잘 다시 살려서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 말고는 좀 지금 시장에서 여기 자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좀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또 셀시우스와 3에로 캐피탈 사태에서 배운 게 있다면 온체인 데이터의 투명성이 또 크립토 금융 생태계에서 가장 필수 요소라는 것일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또 솔라나까지 요즘에 청산 위기에 있다. 또 고래가 빠질 여력이 있다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짚어주시나요? 네, 솔라나의 먼저 그 디파이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디파이 플랫폼이라면은 네, 다들 아시죠? 탈중앙화 이제 금융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뭐 코인을 맡기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거를 대출로 다른 코인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맡겨서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최근에 뭐 루나도 그랬죠. 루나도 거기서 우리가 코인을 맡기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고 뭐 다 그 이자로 다른 뭐 투자를 할 수 있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품인데 그 디파이 솔라나에서 이 1위 고래가 솔라나를 570만 개를 들고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은 솔라나를 들고 있죠. 근데 그 고래가 이제 그 고래도 이제 솔라나를 맡기고 다른 코인을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하고 이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레버리지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청산 가격이 생겨요. 청산 가격이 생기다 보니까 22.2달러가 되면은 이 솔라나 고래 1위 고래의 570만 개 솔라나가 전부 다 청산이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570만 개의 솔라나의 물량이 갑자기 이 시장에 나오면서 그러면은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공급량이 당연히 많아지면 이 솔라나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장에서 솔라나의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이 디파이 시스템에서는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이 청산을 당하든 말든 그냥 냅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래가 움직임이 없자 이 플랫폼 자체에서 이 고래의 청산을 막기 위해서 막 뭐 어떻게 하자는 투표를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뭐 투자를 해서 장외 거래로 뭐 옮긴다든지 뭐 잠복금 더 넣자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99%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왜 니네가 개입을 하냐? 탈중앙인데 왜 너네들이 개입하냐? 자유롭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청산을 당하든 말든 개입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통제하려다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위 고래가 아무튼 뭐 22.2달러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솔라나 가격 보니까 25.9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40달러 위로 올라온 상태인데 정말 아슬아슬했죠. 이제 한 3달러에서 4달러 정도만 더 하락을 했다면 솔라나가 정말 많은 양의 솔라나가 우르르 나오면서 이제 솔라나의 가격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솔라나 이외의 다른 코인과 뭐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아무튼 솔라나가 지금 22.2달러 안 간 것은 천만 다행이다. 우리에게 솔라나 입장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충분히 피해올 수 있는 그런 사태였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어요. 네, 이번에 이렇게 솔라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또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미친다면 어떤 섹터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이 있겠죠. 솔라나 기반의 이제 코인이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업비트 위주로 보면 뭐 세럼, 뭐 체인링크, 웨이브 정도 좀 유명한 코인들이죠. 그 코인들이 솔라나 기반 이제 네트워크 코인이다 보니까 솔라나가 좀 무너지게 되면 그 코인들도 아마 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코인들도 있고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NFT 시장도 좀 굉장히 넓거든요. 네. 예를 들어 매직 에덴 그리고 FTX, 오픈시 같은 오픈시는 또 유명하죠. 많이 이제 NFT 시장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고 그 솔라나가 정말 무너지게 된다면 이 NFT 시장에도 당연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NFT 시장 또 우리가 코인 뭘로 또 매수를 하니까 또 이더리움으로 좀 굉장히 많이 매매를 진행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더리움 또 가격 면에서도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이 나온다면 또 비트코인 또한 가격이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솔라나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해서 우리의 모든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뭐 셀시우스나 3AC 또 솔라나 사태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 시점이 바닥이다 또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유일님은 지금 시점 조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점 저는 어느 정도 솔직히 뭐 바닥이다 아니다는 완벽하게 예측을 이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락이 지금 고점 대비 70% 이상 빠졌고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적어도 바닥은 아니더라도 뭐 무릎에서 밑에 발목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나. 좀 더 빠져도 지금 자리에서는 정말 메리트는 가격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중장 타점으로 많이 잡아도 되고 단기적으로도 좀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충분히 좋은 기간이다, 이제 좋은 타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코인 여러분들 많이 빠졌다고 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고 겁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 위기가 기회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럴 때 좀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대로 한번 활기차게 이제 투자를 좀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말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20K 구간 횡보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비트코인 동향 조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뭐 동향 한번 뭐 간단하게 좀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업비트 먼저 주봉 차트부터 월봉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큰 추세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지금 월봉 추세를 보면은 월봉 추세를 보면은 어이구 잠시만요. 지금 굉장히 고점 대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점 대비 여기 8,300만 원까지 신고점 갱신했다가 지금 여기 밑꼬리 달린 부분이 71.33% 빠졌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제 이 업비트 차트를 보면은 캔들이 만들어지고 캔들이 하나의 패턴을 구성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패턴을 보면은 이게 약간 헤드앤숄더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헤드앤숄더 비슷한 모형으로 좀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하나의 패턴이 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뭐 반등 자리라고 보면은 이제 지지라인으로서는 20K 구간이 이제 그 바이낸스 차트로 봤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아쉬운 대로 업비트 차트로 보면은 여기가 20K 부분이겠죠. 20K 2,300만원에서 2,400만 원 부분이 아무래도 20K 부분일 거예요. 여기가 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서 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좀 20K 이제 부분을 계속 좀 들락날락 많이 했잖아요. 거기 부분이 좀 저항대 지지 라인으로서 좀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이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리인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러면서 좀 일봉으로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모양이 이쁘지가 않죠. 최근에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0.5 라인까지는 이제 피보나치로 봤을 때 0.5 라인까지는 반등하는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만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5 라인이라고 하면 한번 피보나치 그어보도록 할게요. 0.5 라인이라고 하면은 3,140만 원까지는 예의상 하락했으면 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요 자리까지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비트코인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구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위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임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일 전문가님이랑 코인 소식이랑 같이 썰전이랑 이어가면서 또 셀시우스, 3AC, 솔라나 사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인스쿨로 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전문가님이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코인 한 수 전문가님께서 일목균형표, 일목구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코인 한 수님 모셔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한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는 RSI에 더해서 여기에 더해가지고 일목균형표까지 좀 같이 보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겠죠. 일목균형표를 통한 매수 매도 방법과 그다음에 저번 주에 제가 이제 RSI를 좀 같이 RSI의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그다음에 하락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RSI를 또 일목균형표에 또 같이 보면 어떻게 접목이 가능한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가 뭔지 일단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을 5개의 의미 있는 선을 이용하여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예측, 그냥 말 그대로 예측이에요. 근데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정확히 정확도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 것 중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목산인이라는 일본인이 만든 건데 필명을 가진 이제 호소다 고이치 씨가 독자 개발, 그다음에 시간을 주체로 하고 가격은 2차적인 개념을 판단으로 한다라고 해요. 자, 이게 일본에서 만든 거잖아요. 저희가 보는 아까 유일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피보나치를 보셨을 거예요. 이제 피보나치는 이 과거의 데이터와 과거의 시간을 데이터로 저희가 유럽권에서 많이 쓰는 내용들인데 그에 반해 이제 일목균형표는 유럽에도 그런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유명한 지표가 하나 있다면 또 우리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유명한 지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목균형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간을 주체로 한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가격은 2차적인 개념을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측을 할 것인가. 아마 보시면 뒤에 이제 있겠지만 어떤 예측을 하냐면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 방향성 이 부분을 좀 대충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의미 있는 5개의 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 있는 5개의 선을 제가 좀 들고 왔어요. 자, 5개의 선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이치모쿠 여기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목균형표, 일목구름 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ICH죠. 이치모쿠 클라우드라고 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9, 26, 52, 26인데 요 부분들만 그냥 숫자가 이렇게 있구나. 따로 나중에 업비트에 들어가서 건드리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왜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자, 왜 고쳐야 되냐면 첫 번째 주장하는 이유, 이 이치모쿠는 주식의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 5일이잖아요. 주 5일이고 그다음에 2주라고 해봐야 10일인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2주 하면 14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은 주 7일 연중 무휴 그냥 쭉 가는데 이 주식에 반영되던 이 지표를 코인에 넣는 게 맞냐?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정확도가 높아지겠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식에 맞게 만들어졌지만 결국에는 여기 사이에 이틀이라는 내용들이 2일이라는 더 내용들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많이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 이치모쿠가 정확히 이 숫자에 맞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내가 임의로 변경한다라고 하면은 이 주식에도 안 맞고 코인에도 안 맞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하다 보니까 둘 다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5개의 선 일단 우선 전환선, 그다음에 기준선, 선행 스팬, 그다음에 호행 스팬,
구름대가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다가 제가 넣어놨어요. 그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5개 중에 하나 있는 이 전환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9일간이에요. 아까 숫자 9가 적혀 있었거든요. 9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연결한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파란색 선 9일인데 일부러 제가 파란색 선만 놔둬놨어요. 지금 무슨 선이다? 전환선이죠. 전환선만 이렇게 놔둬놨어요. 이 전환선 이거 보이시죠? 전환선 보이시는데 이 부분들이 지지와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조금씩 지우면서 자, 다시 좀 자세하게 볼게요. 결국엔 이 캔들 자체가 이 선 따라 아래에서 놓을 때 이 저항을 받고 혹은 이걸 뚫었을 때 지지를 받고 저항을 계속 받네요. 저항 받죠. 여기 저항 받았고 이제는 여기가 지지가 됐고 저항 받고 지지가 됐고 그다음에 다시 가다가 저항 내려왔고 그다음에 여기 저항 또 여기 지지 계속 지지를 받고 또 저항이 되기도 하는 이 파란색 선 자체는 지지와 저항의 내용을 가져간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준선인데 최근 26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합을 2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선의 방향이 시세의 방향을 나타낸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여기 26이라고 남겨놨죠. 아까는 파란색 선은 거의 캔들의 위치와 조금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맞죠? 대충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말고 이번에는 이제 기준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냥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제 살짝 횡보를 거의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를 하니까 길게 쭉쭉 나오고 이것도 결국 높낮이가 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평행이랑 비슷하다. 네, 이렇게 하락할 때는 티가 확실히 나고 횡보할 때는 또 확실히 티가 나고 이것도 횡보 살짝 올랐지만 횡보 결국엔 이렇게 상승도 얘 입장에서는 그냥 횡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방향성 이게 어떻게 가나 이 빨간색이 어떻게 가나에 따라 얘도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팬 아까 5개의 선 중에 하나 이제 세 번째네요. 선행 스팬 제1선과 제2선으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값을 내어가지고 그다음에 26일 후로 보내는 것, 그다음에 52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한 후에 2로 나눈 평균값을 26일 후로 보내는 거 어렵죠? 이거 크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만 좀 확인하시면 돼요. 넘어가 볼게요. 자, 선을 또 미리 제가 놔둬놨어요. 아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노란색 자 다시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에요. 뒤에 부분. 네, 이 뒤에 부분인데 제가 선을 바꿔놨어요. 혹시 더 잘 보이게 1선과 2선으로 나눠서 이렇게 선을 놔뒀는데 이 선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 캔들의 흐름이 조금 위로 올라와서 흐르는구나. 그다음에 요 캔들의 흐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이 이렇게 밀리고 요 부분이 나중에 여기 가서 이렇게 밀렸을 거예요. 조금씩 약간 밀어가지고 뒤로 밀어가지고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후행 스팬 현재 주가를 26일 전으로 이동시킨 거. 희한하게 이걸 또 26일 전으로 또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또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후행 스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으로 밀었어요. 전으로. 그러면 어떤 모양이냐면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어디가 있냐? 여기가 있습니다. 네. 똑같죠? 결국엔 캔들은 이제 와서 만들어지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캔들이 여기까지만이라고 딱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얘도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잘려서 나왔겠죠?
그런 부분,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다라고만 좀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죠. 여기는 여기 이렇게 밀어버렸다. 후행은 앞으로 미는 거고 선행은 뒤로 미는 것이다. 라고만 좀 간단한 내용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구름대. 뭔가 많죠. 이거 뭐 일일이 다 기억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구름대만 조금 기억하셔도 아마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구름대 선행 스팬의 1에서 선행 스팬 2를 뺀 값. 아까 뭐 선행 스팬이 1과 2가 있었죠. 그래서 뺀 값이 플러스면 양구름층, 뺀 값이 마이너스면 음구름층. 왜 양과 음구름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안 보이네요. 이게 이제 아까 이렇게 스팬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네, 이렇게 선이 그려질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선이 그려질 건데 구름만 제가 남겨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기 어렵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죠. 요거를 구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구름층이 있고 이 구름층이 처음에 지금은 전체적인 하락 추세인데 올라가는 추세일 때는 구름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있겠죠. 요렇게 가는 선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빨간색 이것도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나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색깔과 그다음에 그럼 여기에 색깔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선행 스팬이 뒤에죠. 여기죠. 선행 스팬 1에서 선행 스팬 2를 뺀 값이 플러스면 양구름층 플러스로 나타낼 것이고요. 뺀 값이 마이너스면 음구름층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로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바로 실전에 매수 매도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상승 추세의 기본 조건과 하락 추세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선만 조금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 부분들을 꼭 따라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냥 정석이다. 요렇게 순서가 돼 있는 상태로 매수 들어가는 게 정석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정석 우리 뭐 사람들이 뭐 야매 이러는데 그 정석을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걸 지켜주면 좀 안정적이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적용해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좀 선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진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일단 구름대 잘 안 보이셨던 거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빨간색 여기 선과 여기 선이 다르죠? 여기 선 색깔이 달라요. 구름대의 선이 잠시만요. 구름대의 색깔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매수 포인트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뭐라고 했죠? 다시 좀만 더 돌릴게요. 후행 스팬, 주가, 구름대 혹은 기준선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선행 스팬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이 노란색이 선행이고요. 뭐 구름대는 아시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캔들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 주가 그 다음에 뭐 구름대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치면 여기 정확한 매수 타점은 여기가 될 것이다. 근데 보니까 내가 이 안정적으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선행이 아니죠. 후행이죠. 후행이 깨지는 이 점에서 혹은 이 점에서 내가 매도를 하면 높은 곳에 사서 낮은 곳에 파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무조건 모든 지표가 맞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다만 확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맨 먼저 이게 실패한 케이스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케이스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선행 스팬, 후행 스팬이죠. 후행 스팬은 지금 이미 맨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주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 구름대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때가 매수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하고 만약에 후행 스팬이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있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때 매수를 하셔서 이때 매도를 하셨겠죠. 그러면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도 당연히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정석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안정감은 높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자, 또 표시를 해놨어요. 자, 전체적인 이 선행 스팬은 이 캔들의 흐름을 미리 나타내기 때문에 캔들보다 먼저 나오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자, 후행 스팬, 캔들, 구름대, 아까 여기 선 있죠. 넘은 이 라인의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매수 포인트. 요때 매수 들어간다. 깨지기 전까지 들고 있겠다. 매도. 혹은 뭐 정확히 이 선이 완전히 역배열이라고 하죠. 반대로 여러분들 후행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주가. 그 다음에 여기 구름이라고 했어요. 구름이라고 했는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것도 역배열이라고 하잖아요. 그 역배열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이 이제 역배열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냐 아니면 내가 욕심을 조금 더 부리겠냐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수익이 극대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충분히.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 매수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후행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않겠다. 계속 들고 있겠다. 그럼 이때 매수하셔서 매도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또 있다라는 부분. 자, 4. 자,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잘 팔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전부터 이렇게 왔을 거잖아요. 분명히 이 후행 스팬이 여기서부터 놀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깨졌을 거예요. 그때 난 정말 잘 팔았구나. 왜냐면 캔들이 올라가는 듯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마이너스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때 잘 팔았구나라는 부분. 그러니까 매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정확히 찝혀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자, 이 부분도 똑같아요. 후행 자체는 이미 이때 띄었는데 보니까 캔들이 너무 애매하게 띄었어요. 맞죠? 애매하게 띄었는데 내가 이 찰나의 순간에 매수를 했다. 그럼 매수를 했다라면 쭉쭉쭉쭉 이어지다가 그럼 난 근데 이때 다시 팔아야겠죠. 높은 곳에 사서 아래에 파는 구간이 한번 나왔을 거고 다시 여기 매수 포인트를 줬어요. 매수 포인트를 하니까 쭉쭉쭉 가다가 이것도 잘 버티네요. 버티니까 요때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또 나온다. 아마 여러분이 만족하시는 것만큼의 수익률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다. 높이는 지표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보시면 잘 파셨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캔들 자체 이렇게 이어지다가 결국엔 여기서 깨져버렸어요. 깨지고 나니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됐죠? 흐름 자체가 똑같이 우하향하면서 밀리는구나. 계속 빠지는구나. 내가 여기에 매도를 안 하고 여기를 매도 안 하고 그냥 역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라면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좀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구간 아니면 시간을 더 들였는데 내가 올라갈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을 들인 것보다는 더 수익률이 낮아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목구름 가지고 어떻게 매수 매도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또 빼놓은 게 있어서 한 번만 더 돌아갈게요. 자, 이 부분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스팬으로 매수하는 것도 있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그냥 주가가 캔들을 뚫었을 때 혹은 이 구름대를 뚫었을 때 저는 이거를 여기 구름대 자체를 강력한 매물대가 있고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걸 뚫었을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뚫어가지고 구름이 구름을 뚫고 내려오기 전까지
매수를 들고 있자라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좀 더 과거로 가볼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요. 이때를 매수해가지고 이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름이 예를 들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게 밀리잖아요. 구름이 조금씩 밀리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구름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됐을 테니까 이 구름을 뚫고 지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있자. 그러면 이 구름을 비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 여기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캔들의 흐름에 따라서 구름이 밀려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름의 모양은 결국엔 주가의 흐름의 미래를 예측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름 자체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구름에도 가까워지기는 쉽지만 그만큼 수익을 높일 수도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뭐 상승 추세 이건 조건은 빼고 이제는 저번에 봤던 RSI를 조금 어떻게 여기에 대입을 하면 좋을지 몇 개를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주가 후행, 주가 뭐 구름대 뭐 이런 라인들이 있죠. 요 라인들이 딱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될 거예요. 매수 포인트가 됐는데 깨져버렸네요. 바로. 그럼 매도 포인트가 됐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난 이때 손절을 잘 쳤어. 왜냐하면 시간을 길게 보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우하향하면서 얘 캔들이 계속 내려갔거든요. 결국에는 나는 잘 팔았구나. 근데 RSI를 여기에 좀 같이 넣어보자고요. 자, RSI를 여기 같이 넣어보면 RSI는 결국에는 나는 높은 곳에 사서 RSI가 빠질 때 팔았어요. 결국에는 나는 여기가 진입 타점이 정확하지 않았다가 되겠죠. 저는 그랬잖아요. RSI가 과매수 구간일 때는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진입 타점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구름대만 보고는 진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보면 수익률이 낮아지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근데 RSI를 같이 보니까 이땐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됐던 부분이네 라는 걸 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이 부분도 똑같아요. 자, 여기 캔들 넘어서는 순간 매수 포인트가 됐죠. 매수 포인트를 했는데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도 안 넘었으니까 조금 더 보자 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올라가는 이 특수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나는 70을 안 넘었으니까 괜찮다라고 가져가시면 괜찮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 매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여기도 매수 포인트가 되는데 이 매수 포인트 하니까 안 넘었네요. 근데 여기 닿자마자 나는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아야 돼요. 짧은 단타를 가져가는 경우에도 RSI랑 이 일목구름이랑 같이 보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죠. 이것도 매수 포인트가 됐는데 결국에는 흘러가다가 이 주가가 나는 여기 RSI가 높은 곳에 팔겠다.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가면 팔겠다. 여기 팔 수 있는 구간이 나왔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안 하셨더라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일목구름이랑 RSI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인한수님께서 일목균형표와 또 RSI를 통한 매수매도 방법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매일 쓰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